박리당략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부를 박리당략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부를 혁신시키고 촛불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당 대표님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거 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정치개혁 공동행동 차원에서 대표에서 첫 번째 발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서는 참여연대 대표이신 정강조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570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구성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지금 사회자가 설명한 대로 7개 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을 향한 쉽지 않는 항해를 시작하는 선언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자리인 거죠. 때마침 국회에서도 정개특위가 출범수를 앞두고 각 정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괜찮은 정당이 좋은 정치 제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정말 가슴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들이 보기에 괜찮은 정당, 제 역할을 하는 정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정치개혁 시민 행동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정한 대표성, 시민의 지지에 따른 의석의 배분, 지지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바꾸어 나가는데 힘을 함께 해 나가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일일이 소개는 못하고 눈에만 밟히는 대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 차례이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님, 최희도 의원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정치 개혁을 하시겠다고 일성을 외치시면서 대표 여름부터 취임해서 저희가 시민사회에서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경제가 이런데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는 정치권에서 프레임을 잘못 잡아서 경제가 안 된다고. 이게 말이죠. 모든 게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멘트입니다. 경제부총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으로 실업이 그렇게 높아지는데 더불어민주당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 경제정책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안보는 어떻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판문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건 대표가 와서 비서실장을 만나자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청와대가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각이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개혁의 첫 단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도 찬성한다고 하고 당의 대표도 찬성한다고 하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지난 지방선거 때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득표는 50.2%하고 실제 의석수는 92%를 갖고 갔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절대 단순 과반수 절대 못 얻습니다. 다당제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당제를 현실로 제도화하고 우리나라 정치가 국회와 합의를 해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정치를 펴나가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과 같은 단순 다시대로
다음에 1당 2당 될 것 같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우리 정치 개혁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이 참여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하승수 비례대표연대 이런 분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정치권을 자극하고 같이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남북 관계를 위해 노심초사 평양에 가셔서도 이해찬 당대표를 만나서 정치개혁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정동영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입니다. 말씀 앞서서 몇 소개드렸으면 좋겠는데요. 5.18 3단체 대표님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5.18 특별법 재정과 진상위원회 가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끝나고 이 자리에 함께 오셨는데요. 5월의 어머니 안성애 여사님, 또 김우식 5.18 부상자 동기 회장님, 정춘식 회장님, 김영진 의원님 등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5.18 단체를 대표해서 또 한번 말씀 기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8의 완성도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정치개혁 완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인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선거제 개혁을.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혁하면 20대 국회가 역사에 남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7개 원내외 정당 대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함께합니다. 보통 시민사회 대표가 아니라 박근혜를 쫓아낸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500여 개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 그리고 대표적인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에 자유한국당, 민주당 두 당만 참여하면 그 이미 완성이 됩니다. 그 사회자 말씀대로 평양에서 이정미 대표와 이해찬 대표 평양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평양합의라고 발표하자 그랬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진일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바꾸면 민주당이 의석에서 손해본다. 이것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보수 편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세 사람이 서울에 가면 평양합의 정신에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에 매진하자 이런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병준 대표도 노무현 대통령을 모신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보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김병준 대표께서도 교수 시절에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번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고 언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살려서,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 제 정당에게만 맡겨둬서는 대가 산으로 갑니다. 따라서 오늘처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이 자리의 동력으로 반드시 올 연말까지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지금 주재하고 있는 정개특위를 통해서 단일화를 만들고 이것이 올 연말까지 꼭 성안될 수 있도록 이 자리 모두 함께하는 함성을 한번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정동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주에 이제 다시 올렸고요.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심상정 의원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진보정당에서 특위위원장을 맡은 건 최초인데요. 그런 만큼 비상한 각오와 다짐으로 정의당의 책임감과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정의당 원내대표 윤서화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윤서화입니다.
얼마 전까지 공동교섭단체였기 때문에 우리 정동영 대표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재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천재이루의 정치개혁의 적기가 오기까지는 천신만고 끝에 왔습니다. 지난 여름날 우리가 공동교섭단체 했을 때 합의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정개특위는 첫 발을 떼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시작된 발걸음은 그 앞길은 저는 희망으로 국민에게 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정치주의는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국민이 정치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다. 냉정하게 왜 민심 따로 결과 따로 선거 제도 때문에 그런다 라는 것은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곧 정치개혁이고 이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국민의 삶을 온전히 받아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당만 더 오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심중은 정개특위 같이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정확히 그 뜻을 밝히고 발걸음 정확히 해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그 한 중심에 정개특위가 시민단체와 함께 전 국민의 이름으로 그 힘을 받고 결단코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적 대전환기를 만들어낼 성과를 얻어낼 것이다.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그 컨셉 색깔을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7개 정당이니까 7색깔 무지개로 할까 해서 이제 현수막은 이제 그런 게 좀 담겼는데요. 근데 뒤에는 이제 주황색입니다. 오늘 할로윈이기 때문에 이 컨셉이 이 색깔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는 아주 정치적인 밤이라는 이제 문화 행사가 저녁 7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있는데요. 우리 기자분들께서 퇴근하시기 전에 잠깐 좀 보시면 맛있는 밤도 같이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밤이니까요.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7개 정당이지만 주황색으로 했는데 주황색을 당색으로 쓰고 있는 저희 민중당 이상규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승태 잡는 민중당 상임대표 이상규입니다. 행정부 적폐청사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구속 등으로 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죠. 사법 적폐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민중당이 제대로 잡겠습니다. 남은 것은 입법부의 적폐청산인데 그 첫걸음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가고 있으니 이제 이런 힘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두 정당도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발언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마 받아치시는 기자분들도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의도에 계신 그 기자분들께서 생각하기엔 아니 뭔가 이상하다. 우리 이런 행사를 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그날도 이제 손 대표님, 정 대표님 모셔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왜 최초라고 하냐? 그날은 6당이었습니다. 오늘은 노동당이 함께해서 7당이 됐습니다. 노동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거든요. 자유한국당이랑 같습니다만. 그래서 장시정 비대위원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당 장시정입니다.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제도는 다수
단순 다수제 그리고 20%가 안 되는 비례대표제만 함께하고 있어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소수정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재생산해왔고 노동당과 같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확장을 막아오는 불평등한 요소였습니다. 이렇게 7개의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정치개혁이 양당의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소수정당에게 그리고 진보정당에게 그리고 다양한 정치 세력에게 그 정치의 길을 확장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가 병행한다고 하면 1+1, 1대1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동당은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개혁이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하고 각 정당의 정치개혁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앞에 이야기하신 분은 원내 정당이고 원외 정당입니다. 원외 정당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제 확장과 함께 거세 원내 교섭단체와 정당의 의석수대로 분배하고 있는 정당 국고금 문제 그리고 원내 진입하기 위해서 3%라는 진입 장벽 같은 높은 벽들이 있습니다. 선거 공영제의 확대 역시 노동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꿔내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의 독점을 없애고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평등한 정치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동당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동당 장시정 비대위원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급격히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해외에서 굉장히 놀랍고 저희가 이제 그 국력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만 아직도 해외에 나가서 부끄러운 게 뭐가 있냐면 좋은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는 녹색당이 원내로 갔냐 안 갔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녹색당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지혜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색당 원내로 진입해야겠습니다. 우리 촛불혁명 이후 좋은 나라가 되었으니 그만큼 녹색당도 바로 원내로 들어가야겠죠. 저는 우리 국회가 숲과 닮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숲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새들, 다양한 동물들,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단일한 종으로만 이루어진 생태계는 위험합니다. 아주 작은 위기에도 금방 붕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치 역사적으로 어땠습니까? 물론 가까이서 보면 그 때때마다 3당 체제가 되기도 했고 4당 체제가 되기도 했지만 크게 보면 양당 체계였습니다. 이 양당제는 너무나 공고해서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리고 부패하기 위해 존재해 왔습니다. 저는 이 양당제를 깨는 것이 촛불혁명 이후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커다란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당제 사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그것이 설사 소수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모두 다 껴안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당제 사회에서는 심리적인 혹은 불필요한 정치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 더 좋을지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인지 정당 간 다른 정책으로 다른 정치로 선의의 그리고 협력적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투표해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진심으로 투표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투표소에 갈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나의 마음은 여기에 있고 나의 꿈은 저 미래에 있는데 최악이 될까봐 차악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두려움에 떨면서 투표에 나서는 일 이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소신껏 자신의 꿈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선거할
수 있는 선거제도, 6.8 혁명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졌다면, 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졌다면, 우리 촛불혁명 이후에는 바로 다당제, 그리고 민심을 담은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녹색당 지금 원외에 있는 정당이지만 원내에 있는 그 어떤 정당보다도 더 앞서서 가장 치열하게 국민들의 뜻을 국회로 들여보낼 수 있도록 국민의 곁에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그 뒤에 계신 녹색당 깃발 들어주신 분은 이제 당대표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깃발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네네네. 당리당략은 지금 곤란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노인입니까? 아니, 우리의 미래는 청년 세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원외 정당 중에 마지막 발언이고요. 우리 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만든 정당 우리미래 대표 오태양입니다. 1년 반 됐는데요. 청년들이 정당 만들어서 하는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야, 정당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괜히 했다. 한국의 정당제도, 선거제도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정당을 결성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입법과 예산으로 반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최근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불리우는 이 채용 비리, 그리고 출산 육아 공포감을 조성하는 유치원 비리, 그리고 지역구에 매일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 시민으로